대뇌에도 노화가 와요. 네, 그러니까 80대 뇌는 뇌 상태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약간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보를 등록이라고 하는데요. 등록이 되면서 필요한 데 가서 다 저장이 돼요. 그랬다가 그 저장된 정보를 꺼내 써야 될 때 인출을 하거든. 이걸 재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대뇌가 나이 듦에 따라 약간 노화가 되면요. 약간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이제 경직이 되면 그러니까 어쩔 때는 네.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네네. 정말 그대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경직된 그 내용을 계속 그것만 인출을 하니까. 했다니까요. 네, 하다. 처음에 한 10년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갈수록 심해지니까. 네네. 나이가 먹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이가 자꾸 나중에 이렇게 지금처럼 돼요. 나이가 안 먹고 그대로 있다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을 안 예 하다가 한숨도 쉬었다가 그러다 보면 제가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반항심이 생기면서 그때 소리가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저도. 아, 제발 그만해. 아, 소리도 지르고 막 울기도 하고 네.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어머님이 올해 시원한 83세시죠? 42 년생. 네네. 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이제 시작이 되면 눈도 뭐 노안이 오기도 하는 거고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대뇌에도 노화가 와요. 네, 그러니까 80대 뇌는 뇌 상태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약간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보를 등록이라고 하는데요. 등록이 되면서 필요한 데 가서 다 저장이 돼요. 그랬다가 그 저장된 정보를 꺼내 써야 될 때 인출을 하거든. 이걸 재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대뇌가 나이 듦에 따라 약간 노화가 되면요. 약간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이제 경직이 되면. 그러니까 어쩔 때는 네.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네네. 정말 그대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경직된 그 내용을 계속 그것만 인출을 하니까 그리고 그거 이외에 다른 걸로 생각이 전환이 되거나 확장이 되기보다는 딱 견고하게 경직된 나의 신념, 염원이 그 부분만 가득 차서 뇌에 생각이 되게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듦에 따라 너무 자연스러운 경과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오냐면 우리 이 감각도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비언어적인 거를 눈치를 채는 것도 조금 많이 무뎌지세요. 이런 이제 몇 가지의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도돌이표의 대화를 계속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죠. 네. 얘가 결혼만 하면 이런 게 다 없어지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네. 그걸. 결혼만 했다면 몇 번을 얘기하냐고. 그러는 걸 또 왜 얘기하고. 결혼을 하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나 모르겠어. 그게 난 원망스러워요. 네. 예. 이렇게 말이 많으시니까 네.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지금 네. 박사님이 얘기하실 때는 엄마가 조금만 하지 말고 그걸 참아야 돼. 근데 요걸 못 참으니까 결혼 섹시 얘기도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배 선생님도 아니 뭐 엄마 또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또 똑같은 얘기라는 반응이 나오면 어머니는 내가 아무리 100번을 얘기해봐야 얘가 못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결혼 섹시 그 얘기를 하실 때는 잠깐만 엄마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환기를 일단 해야 돼요. 주의를. 두 번째는 잔소리 뇌 엄마 잔소리 뇌. 그럼 잔소리 뇌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머님은 일단 멈춰야 돼요. 일단 멈춤. 알았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도 결혼하고 명심하고. 싶으니까 노력할게요. 요 세 가지를 해보라는 거죠. 네.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러면 열흘이 아니고 석 달만 참아볼까? 그럼 더 좋죠. 그 안에 해결해줘요. 아이고 잠깐만 이게 야 바뀌었다. 굉장히 바뀌었다. 섹시한 결혼은 없잖아. 그 단어는 없다. 석 달은 참을 수 있겠네. 네. 석 달만 해결해줘요. 참아. 그러면 네. 엄마 잠깐만요. 엄마 잠깐만요. 그렇게. 네. 잔소리네. 나도 결혼하고 싶으니까 노력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떤 얘기를 나눠봐야 되냐면요. 배도환 선생님이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건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그죠?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에 이르려면 그 어쨌든 좋아하시는 분을 만나서 좀 가까워져야 뭐 결혼 얘기도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걸 잘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네. 처음에 딱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아예 눈길도 안 가요. 근데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면 처음에 아니다 싶었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 거지나 이제 인성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관심이 가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잘해줘요. 잘해주다가 저쪽에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 그럼 빡 쳐버려. 에이, 이거 뭐 오르지 못할 남은 쳐다보지도 말자고 또 빨리 쳤고. 근데 이렇게 궁금한 하는 게 것 있는데요. 우리 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나를 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는 뭘 보고 그렇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내가 보고? 예를 들어 뭘 잘해줬는데 네. 아 됐어. 또 다른 애한테 막 저기 웃고 떠들고 장난하고 뭐 같이 뭐 예를 들어 밥도 먹으러 가고 그런데 나하고는 아 오늘 수고했어요 선배님 하고 그냥 남자. 예를 들어 간다든지 방송국에서 그런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잘해줄 때 표현을 하세요? 내가 조금 이성으로서 관심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슬쩍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면 오빠 이상의 감정이 없다 이런 얘기 또 듣고 들었을 때 저는 제가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왜 비참할까?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켜버리잖아요. 차단해? 그럼 만날 때마다 제가 슬픈 거예요. 야. 가까이 못 가게 되니까. 이래서 연애를 못 하시는구나. 이래서 연애를 못 하시는구나. 알겠어요. 알겠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겠죠. 그래. 내가 은지 씨 잘못한 거. 아니 잘못하는 게 잘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우리 사겨 A랑 B가 사귀기로 했어요. 사귀는 건 좋잖아요. 연인으로 사귀었어요. 연인이니까. 네. 근데 한 1년쯤 지나서 나는 당신이 남자를 안 느껴져. 이러면 상처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 연애의 촉과 눈치가 있어요. 이 상대가 나를 이성으로서 연애의 감정을 느끼면서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냥 동료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 잘해주고 좋아하는지를 대개는 알아차려요. 대개는. 못 알아채요. 그게 문제인 거죠. 눈치가 없어. 그래서 대개는 알아차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인이 서로 그러네 할 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공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 눈치가 없고 없어요. 그러면 그 눈치가 없으면 그냥 그거를 갖다 정말 그냥 좋은 관계였던 거예요. 동료로서의 그렇죠. 좋은 관계를 잘 지내고 자주 밥도 먹으면 이거를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 성공률이 그래. 굉장히 떨어져요. 그건 완전 다르지. 완전 네,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료로서 한 1년 작품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면 김밥도 싸고 오빠 이거 김밥 좀 드세요. 이거를 이 상대도 나한테 시그널인 줄. 내 이성의 연애 감정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잘 지낸다고 다 이성 관계로 발전하지 않거든요. 요 구별이 어떨 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 사귀면 뭐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네네, 그렇죠. 네. 예전에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식장에 왔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예전엔 나 좋아한다 그러더니 왜 다른 여자랑 결혼했냐. 물론 농담으로 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랑 이제 데이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끝까지 감췄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도 내가 싫지는 않았대요. 근데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고. 찬스를 놓치는. 그러니까 그 눈치가 생각을 없네. 해보세요. 아니 아무리 좋은 동료지만 서로가 미혼이에요. 근데 둘이 만나서 데이트 비슷한 걸 해요. 그럼 상대방도 조금 이성의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데이트를. 그냥 나왔는 줄 알았지. 그러냐. 그냥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래? 뭐 그분이 진짜로 배가 대골봐가지고 한 끼 식사가 그렇게 간절한 분이었으면 몰라도 그거 아니면은 데이트를 나왔다는 건 정말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데이트 한 번 하는 게? 오 마이 갓. 아닐 때 고하시고 그렇지. 고해야 될 때 데이트를 안 하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대도한 고객님 같은 경우는 오빠 진작. 라면 먹고 갈래? 딱 라면만 먹고. 아니야 배 부르다고 안 먹는다고. 열심히 먹으면 그랬던 적도 있어. 아니 그러면은 데이트까지 했는데 거절당했던 적도 있어요? 소개팅을 나갔는데 소개팅. 네. 네네. 처음 만났는데 여기 각질이 피부가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더라고. 나는 이걸 도와준다는 개념인데
각질이 붙어 있는 턱 띈 거예요. 이마에 있는 거. 아이고, 턱 점 떼가지고 나가가지고. 보여줬어요. 이거 쪘다고. 왜 보여주셨어요? 딱 했었더니 얼굴이 완전히 불그럭불그럭 하면서 말라고 내 탈로. 뭐 화를 내더라고. 네. 수줍어갖고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그날로 끝났죠. 뭐.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밥을 먹다가 이렇게 옆에 앉았는데 다리를 불편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좌식. 예, 네. 앉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냥 발 편히 뻗으시라고 발 뒤꿈치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빼려고 그랬어요. 앞으로 발 이 깜짝이야. 의자 너무 놀래. 책상 밑으로. 너무 놀라. 깜짝 놀래더라고 저렇게. 어머 그러더니 아 그럼 날 싫어하는 것 같다. 아 그럼 날 싫어하는 것 같다. 그 다음부터 내가 안 만났지. 싫어하니까 저렇게 어머 하고 놀래니 저렇게 놀랬어 저렇게. 여자분들 좋아해도 갑자기 발뒤꿈치를 잡아서 빼면 너무 놀라죠. 어머, 놀래는 거예요. 어머나 깜짝이야 이렇게 근데 하죠. 나는 그게 놀란다는 개념보단 나를 이렇게 내칠 정도로 언제 어머 하는 내쳤어? 걸 보면 놀랐지. 그렇죠. 내친 거는 때려가세요. 이게 되지. 양에도 딱 때리면서 화를 지세요. 나는 이것도 내친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 야, 큰일 났네. 어머 그렇죠. 사실 아버지한테 집에 여자 데려왔다고 따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따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몇살 몇 살 때예요? 때? 고등학생 때 같은데 고등학교에. 고1 때인가 그런데 교회 여자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여자친구입니까? 여자 사람입니까? 저기 여사친. 여사친.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알던 단짝이에요. 네, 단짝 친구고 친구. 네. 계속 거의 뭐 우리 동네 살았으니까 또 그 친구가 나를 되게 또 진짜 잘 따르고. 잘 따르고 좋게 생각해서 우리 집에 이제 얘가 놀러 온 거예요. 단둘이 이렇게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아버지가 일찍 들어온 거야. 근데 나를 딱 보더니 그냥 앞에서 보는 앞에서 그냥 대놓고 따기를 때리시더라고. 그래서 그 어디 감히 여자를 응? 집에 데리고 오냐고. 그때 그 저를 딱 때렸을 때 충격이 엄청 컸어요. 귀가 멍하면서 내가 맞을 짓 했나? 내가 왜 맞아야 되지? 그러면서 옛날에 그때는 그랬- 그 여자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집에 어떻게 여자가 올 수가 있느냐. 되게 완고하셨거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자들 보면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여자 앞에 가면 이제 당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있었죠.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네. 물론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건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근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뭐 끌어안고 뽀뽀를 한 장면을 그것도 들켰다든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앉아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상황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지. 그냥 대놓고 있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더군다나 따기를 때리는 거는 사람이 모욕감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그게 모욕감을 누구든 간에 느꼈죠. 네, 모욕감을 몰랐네, 느끼는데 인정했었네. 근데 나만 혼낸 게 아니라 잘못이 없는 그 사람 그것까지. 친구마저도 마치 부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내지는 네. 이 관계를 성적인 관계로 규정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오히려 성적인 그다음부터 관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걔를 못 못 만나겠어요. 만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들이 느낀 모욕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여자 사람 친구도 아마 굉장히 수치스럽고 아마 모욕감을 느꼈을 그랬을 거예요. 거예요. 네. 또 그 여자 사람 친구 그 친구를 위해서 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굉장한 수치심이 생기는 거죠. 죄책감도 있죠. 그 자책. 죄책감, 자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성적 개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니까 여자 후배나 여자 동료하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어제 우리 이성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우리 만나볼까요? 하는 게 이제 소개팅 뭐 이런 거잖아요. 맞선 이럴 때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이제 떨리시는 것 같아요. 그게 흔들리기 시작. 네. 왜냐하면 그런 관계에서 내가 나를 지키고 상대를 지켜나갈 수 이 여자 있을까? 만나면 좀 무섭구나. 그래가지고 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연애를 못 해봤어요. 방송국 들어와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처음 연애해봤지. 네. 아마 여성과 이성의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떨리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딱 건드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그 경험이 에이 뭘 단 한 번에 그래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회복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건드려지면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매우 없고 내가 이성이란 여성 앞에서의 이성인 남성으로서의 효능감이 되게 떨어지고 일단 호감이 들면 그때부터 그렇죠. 당황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심지어 네. 우리 탤런트 여자 동기가 이 여자를 소개시켜줬어요. 첫눈에 딱 마음에 들더라고. 네, 근데 네. 그다음부터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커피 잔이 아유 이거 왜 이러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한 번의 기억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상처가 컸죠. 밥도 못 먹고 차 한 잔만 마시고 그냥 헤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 제 첫사랑이 그랬는데 19년 동안 짝사랑하다 끝났어요. 말 한마디 딱 말 한마디 한 번에 보고 무슨 얘기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끝. 대부분이 이제 그런 식이에요. 네. 좋아하면 떨고 막 긴장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근데 감정이 없다 그러면 되게 또 편하고 편하게 상대방이 또 매력적으로 느낄 정도로 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안 되고 그렇죠. 내가 싫어하면 또 잘 되고 네, 이런 이성으로 케이스는 생각 안 하면 많았어요. 잘 되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 그 사건이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저는 그게 봅니다. 상처네. 네. 근데 지금 어머니께서 옆에서 너무 속상해하고 있어요. 네, 이 일에 대해서 그런 줄도 모르고 처음 지금 들으셨다고. 정말 아주 네, 네. 너무 어머시긴 했어도 그렇게까지 적은 거는 몰라. 근데 희한한 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한테는 너무 잘했어요. 막 화가 나고 나를 때리고 막 그러다가도 엄마가 이렇게 애교를 피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과도 박스가 들어오면 썩은 그 사과는 야 어렸지 언제 줘. 아니야 나 줬어 이거 먹어라 그러고 진짜? 줘요. 그럼 이제 막 닦아서 맛있으니까 먹어요. 그거만 잘라내면 되니까. 엄마 거는 제일 크고 좋은 배 사과는 그 당시에 다락에다가 몰래 그래서 그 다락문을 잠 거예요. 못 먹게. 네. 그리고 밤에 이렇게 자고 있으면 뭐가 자꾸 쫑쫑대 눈을 이렇게 살짝 뜨고 보면 아버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하고 같이 깎아서 아이고. 그걸 때문에 나는 안 주고 그때 일어날 수도 없어 무서워서 아버지가 그러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용을 하죠. 그 다음부터는 아 엄마라 약점이구나. 자전거가 갖고 싶으면 아 자전거 막 이래요. 그러면 엄마가 듣고 있다가 아유 자전거 저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하나 사다 줘요. 그래? 그 다음 날 딱 사와요. 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있지만 원망이 더 크고 엄마에 대한 약간 그것도 있어요. 묘한 그 엄마에 대한 시기심도 조금 있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 약간 싫어하는 감정도 있었는데 네. 더 그러니까 더 싫은 거죠. 네, 네.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이야기를 좀 아버지하고 나눠보신 적은 없으셨어요? 얘기를 못 하죠. 어떻게 그걸 네, 네. 그렇다고 아버지가 고개 숙일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면 선생님이 좀 이성의 느낌이 있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난다면요. 요 이야기는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아 내가 그러니까 이랬다는 거. 제가 사실은 어릴 때 요 일이 있었는데 내가 좀 호감이 있는 이성을 만나면 잘 해낼까?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늘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불안 때문에 떨리고 네, 좀 버벅대는 그런다. 그래서 그냥 그래도 이 말씀을 드려야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 요 정도 얘기하면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면 알았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모든 게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 알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버지를 욕되게 하거나 아버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사람과 겪은 것을
잘 한번 파악해보고 제대로 이해해보는 거. 그게 선생님을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네. 또 여기가 뭐가 쫙 가라앉는 것 같으면서 네. 자신감이 조금 네. 들어오면서 편안해졌어요. 아, 네. 오길 잘했다 진짜. 네. 우리 어머님은 왜 너무 사랑하고 소중한 아들이니까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안 소중하면 별로 안 불안해요. 마음이 안 놓일 때가 많아. 네네.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이제 언제나 너무 걱정을 해서 막 말하고 싶을 때, 아, 오은영 박사님이 잔소리 뇌에 저장이 된다. 네. 그러면 이 잔소리 뇌는 네. 아,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빨리 휴지통 버리듯이 비우고 싶어 하니까. 네. 자, 내가 좀 줄여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주제에서 딱 한 번만, 네. 딱 한 번만 말씀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또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내가 고치겠어요. 네네네. 네, 박사님 이제 은영 매직 시간인데요. 네. 오늘 상담소를 찾아주신 두 분께 내려주실 오늘의 은영 매직 너무 기대됩니다. 결혼에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 거의 뭐 결혼인데 이거?